자, 요 21년도 3월 거 3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내용 봐봅시다. We commonly argue about the fairness of taxation 돼 있어요. 세금. 세금 정확히 말하면 얘는 세금은 아니고 세금 납부를 얘기해요. 텍세이션이니까. 그러니까 텍세이션에서 텍스를 동사로 본다는 거 알겠지? 조심해야 돼. 텍스가 동사도 가능해요. 세금을 내다는 표현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세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절대적인 양보다 누구보다 많이 내고 누구보다 적게 내는지가 참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돈을 못 만져보니까 근데 부모님은 받으셨을 텐데 아마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 그렇지 않나요? 20원 근데 받았어요. 포인트로 받긴 받았거든요. 포인트로. 근데 가보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hether this or that tax will fall more heavily on the rich or the poor.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얘기한 공정성에 대한 게 뭔지를 보는 거지. 이게 뭐냐? whether this or 이 세금이나 저 세금이 더 많이 부유한 사람이나 더 많이 가난한 사람한테 부과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게 공정성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fairness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다 봤죠? 알겠지만 핵심적인 그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누구한테 얼만큼 가냐,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goes beyond the debate about the fairness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는 expressive dimension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표현이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 관련된 세금 납부 또는 과세라고 하죠. 이거를. 과세에 대한 특정한 부분이 go beyond the debate about the fairness. fairness에 대한 걸 넘어간다는 거거든. go beyond를 잘 보세요. go beyond란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것 이상이란 얘기지. 단순하게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이상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moral judgment. society make. 사실 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법이나 이런 문제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그런 문제지. 공정함에 대한 거는. 근데 이게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누구한테 많이 줘, 적게 줘, 공평하게 줘야지 라는 수준에서 더 중요한 또는 더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간다는 얘기야. 사회에서 만드는. 그래서 세금을 덜 내고 서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about which activity, 어떤 활동들은 되게 인지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명예를 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바로 이게 should be discouraged 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이 들어간대. 뭐야? 세금 과세에서. 과세를 뭐로 보냐면 도덕적 판단으로 본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로 보는데 그냥 공평함의 유무로 보잖아. 세금을 더 조금 내고 많이 내고. 예를 들어 보자고. 이제 밑에 예시가 나오지만 담배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여러분 다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지만 많은 친구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자 뭐냐. 담배라는 걸 만들 때 혹시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 담배 잎을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겠지. 원가는 500원도 안 될 거예요. 담배 얼마죠?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자, 말하면 안 돼. 핀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5천원이 넘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냐는 거지. 세금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왜 세금이 담배는 많이 붙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거 인정해 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독려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반대인 단어에 디스커리지가 나오는 거야. 어떤 거는 독려하는지, 어떤 건 독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뭐로 보는 거야? 과세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과세 여부와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인지 금지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어떤 걸까? 이쪽이 독려하면 이쪽은 억제하는 거겠지. 그래서 억제한다는 게 inhibit. 아니면
inhibit 아니면 restrict 이런 단어로 들어가야 돼. 완전 금지는 아니거든. 완벽 금지가 억제에 가까워. 하지 말라는 거에 가까워요. 자, 뭔 얘기인지 봅시다 한번. 그 예시가 sometimes this judgment 그리고 이러한 판단,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도덕적인 판단이야. 도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만들어지긴 하지. 그것에 관한 것이 explicit, 굉장히 분명하고 명백하게 눈에 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시를 봅시다. 그 예시가 나오는 게 타바코, 담배, 그 다음에 알코올, 술, 그 다음에 카지노, 그죠? 카지노. 그리고 그게 또 맞기도 하나? 복권도 포함됐으려나? 복권도 세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3등 당첨돼봐서 알아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요즘 얘기가 옛날 얘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 눈을 감아서 뜨는데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로또를. 근데 뭐가 숫자가 많이 맞아.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러고 확인해보니까 하나, 둘, 셋, 5개가 맞는 거예요. 와. 하나 더 맞았으면 학원을 관두는 건데. 예를 들면, 그쵸?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보너스 숫자가 맞았으면, 2등이면 못 그만두고 3등이었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갔죠. 딱 하니까 일반 농협은 안 된대. 본점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 본점은 아니고 1등이 본점이고 2등은 지점이라고 해서 그 몇 개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지역 농협을 가야 된대요. 갔어. 나는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나 또 부르는 거 아닌가. 근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때 얼마였지? 원래 받는 금액이 110만 원이었는데 세금을 제하고 8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김태현 씨 이거 주더라고요. 그냥 알겠지만 부끄럽게 주더라고. 나 혼자 이제 마음 들고 있었거든. 너 부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마음. 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어쨌든 이런 세금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세금은 우리가 신텍스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잘 볼만한 단어는 아닌데 그죠?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죄라고 하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나오는 표현이 sin, guilty, 그 다음에 crime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죄라고 해서 감옥과 그 죄는 이 죄야. crime 범죄고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렀을 때 내 느끼는 가책감. 솔직히 뭐라고 하지? 죄책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어느 도덕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범죄 얘기는 아니야. 길티 얘기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 쓰이기는 하는데 뭐 개념은 알겠지만 따먹지 말아야 될 과일 따먹은 죄? 이 정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쪽 동네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말대로 하지 말라고 금기를 어긴 죄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쓰죠. 보면은 뭔가 원초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유는 뭐냐? They seek to discourage activity. 여기에는 그 세금이 지금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억제하는데 또는 낙담시키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추구한대요. considered harmful. 뭐라고 읽어지는 거야?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어보자고 왜 여러분한테 술 마시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도 술 먹고 싶잖아요. 시험 보면은. 아니야? 자, 그죠? 근데 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요. 카지노? 이거 폐가 망치네요. 그죠? 카지노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해요. 세금 부과를. 그죠? 그런 세금. 자, 서치 텍스 동그라미. 그런 세금은 어떤 세금? 신텍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마라.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게 붙는 세금은 뭘 표현하니? 사회적으로 불승인. 즉, 사회적으로 그거를 호의적이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활동을. 어떻게? 법으로 금지? 야, 진짜 안 된 법으로 금지하겠지. 심지어 흡연이 금지된 나라도 있어요. 그냥 말대로. 금지된 구주도 있고.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으로는 아니야. 근데 금지시켜. 어째시킬 수단이 뭐야? 세금을 인상하는 거야.
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 가격에 선생님이 물론 안 펴서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2,000원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5,000원대로 늘었어요, 한 번에. 근데 그게 점차 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는 거예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알겠지만 그 저항이. 근데 대놓고는 못하죠. 왜냐면 담배 피우는 게 좋지 않은 거다고.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피우고 했거든요. 보면 정말 폈었어. 보면 실제로는 뿌옇게 연기 막 그랬어. 경험한 세대라서 난 그걸 기본적으로. 연수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거를 장려하지 않는 거지. 그것들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걸 비용을 증가시켜서 억제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세금도 있겠지만 어떤 세금도 있을까? Proportions to such sugar soda에서 마찬가지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좀 있죠. 뭐냐? 바로 이 슈거 소다라고 해서 설탕이 많이 든 탄산음료 같은 거에다가 세금 크게 매겨요. 이유는 뭐겠어요? 기만과의 전쟁. 그리고 카본 에미션,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이제 탄소세죠. 탄소세. 뭐야? 바로 이 기후변화에 관한 걸 기후변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카본, 탄소세라고 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은 seek to change norms and shape behavior. 무슨 말이냐? 어떠한 표준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shape behavior, 어떤 행동을 잘 이렇게 형성하는 거지. 뭐야? 탄소를 줄이자라는 거에 대한 걸 독려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야. 나쁜 행동에 대해서 벌금식으로 매기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근데 모든 세금이 이렇지는 않다고요. 예를 들어 보자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such tax express 아니다. 밑에 우리가 we do not tax income to expressive disapproval of the paid. 여기서 paid employment가 유급, 즉 쉽게 말하면 월급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employment라고 해서 이 유급 관련된 그 금액을 받는 그 월급이니까 실은 월급이야. 월급에 관해서 어떤 인정하지 않은 불승인, 즉 월급에 대한 것들을 싫어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것이 뭔데? 유급 노동이요. 즉 돈 받는 거에 대한 것도 세금 매기지. 그럼 그거는 돈 받는 게 나빠서 그래요? 월급 받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세금 같은 경우는요, 디터전트라고 얘기를 해서, 디터런트가 억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니빅 계열이야. 그래서 억제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사기 위해서, 어떤 걸 지금 사려고, 지금 어떤 걸 사는 거에 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세금은 뭐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세금을 확대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알겠지만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면 받는 금액이 내가 예를 들어 월 얼마로 계약했어. 그럼 분명히 그것보다 금액이 낮게 받아요. 세금 떼고. 항상 세 전이냐, 세 후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력을 갖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게 주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 이 중간 부분에 얘기하는 게 핵심이었지. 그래서 얘기한 모럴,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세수라고 하는 텍세이션 자체가 모럴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할 거,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다 알지? 그러면 낚시가 나올 거야, 시험 문제에서. 제발 좀 이걸 도덕이라고 좀 안 내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뭐예요? 모레일. 도덕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사기. 또 이러니까 또 속임수라. 그 사기가 아니야. 여기서 사기는 용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 진작이라는 표현 들었죠. 그때 저 사기야.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야. 알겠지만 이 단어야. 분명히 낚시로 나올 거야. 시험 선택지에서. 낚이면 안 돼요. 그러면. 오케이? 조심해 보세요. 이게 37번. 세금, 세수, 즉 과세와 도덕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주제는 끝나요. 자, 다음 38번 한번 가봅시다. 자, 38번의 핵심적인 표현은
verification, verify거든요. 우리 verify라는 표현을 뭐로 알고 있지? 검증하다라고 하고 있지. 검증하다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 타당한지 않은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지. 그럼 분명히 verify, verification, verified 다 나와요. 이게 알겠지만. 그러면 이 계열 말고 동의어 계열 중에서 타당한이란 표현은 좀 너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타당한, 알맞은이란 표현, 적절한. 그래서 타당성의 얘기를 할 때는 adequate이라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타당한, 올바른. 그 다음에 valid, 유효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legitimate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검증하다는 얘기는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확인해 보시고, 자, this means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저기 뒤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은 by not all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삽입고 모든 믿음은 이 검증하는 것에 대한 시험에 열려 있다는 얘기는 다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This means that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tested. 이렇게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To see if they are correct.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보는 것 자체가 verify죠. 그치? 한마디로 길게 풀어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얘들아 이건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해요. 그래서 verify, falsify, falsify도 검증하다야. 틀린지 아닌지 맞추는 거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검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니까 한 번은 다르게 좀 얘기해야 돼. 아니 뭐로 검증할 거야? 검증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 그 수단이 뭐냐? with objective criteria, 객관적인 비판 기준이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external이 되게 중요해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할 때 나의 내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답 같아요. 사실 많은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여기 답 내용은 아니고 사실 거의 이 느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믿음이란 얘기는 내가 거기에 대해 되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니야? 이미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누가 그 믿음 건드리면 기분 나쁘지. 이러면 건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거기에 대해 호의적이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나쁘다고 찔러버리면 나도 기분 나빠져요. 괜히 모르게. 동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동조하는 건 다 주관적인 기준이지. 그건 말고 객관적이야. 그럼 객관적인 건 나의 내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객관적인 건 외부에 있는 거지. 그래서 꼭 external이 들어가야 돼요. internal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자, 바로 예시가 똑같은 말을 세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증거가 다른 어떤 증거가 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because we 잠깐만. 있구나. 자, there are people. 바로 예시가 나오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Who believe. 진짜 있던데. Earth is flat. 지구가 지구 평평주의자? 지평주의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당연하겠지만. 진짜 많아. 그리고 구가 아니다. Because we have objective evidence.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 지구가 실제로는 구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뭐가 있어요? 우주 사진이라든지, 그죠? 그럼 또 뻔히 얘기하죠. 주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얘기해요. 막 곡률 얘기하면서. 곡률 뭔지 알지? 이거 곡률 얘기. 지구가 구라면 내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 원래 있는 거에 대하는 게 밑에부터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시야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다.
공률이 평평하다는 증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보면. 근데 그거는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망경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실제 보면. 그거는. 어쨌든. 그리고 그 평평한 지구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 뒤에 보자. 또한, 내일 비가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보단 예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이것이 can be tested, 검증될 수 있어, 진실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일까지 봤을 때 비가 안 오면 그 예측은, 그 믿음은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seeing whether it's rain, 그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검증이 되지. 근데 however가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 Some types of belief. 어떤 믿음들은요, can be tested for truth. 진실인지에 대해서 검증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유는 뭐냐면, we cannot get external evidence. 외부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 우리 일생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 야, 지구의 이 자전축이 멈출 거야. on axis니까 x가 축이거든요. 축으로 도는 거. 이걸 자전이라고 하지. 자전이 멈출 거야. 언제? 9999년. 이 되면. 아니면 that is a life on the planet. 뭐야? 어떤 생명체가 있을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주 같은 데에서. 뭐냐? 100만이니까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럼 이게 거짓이냐고요. 왜냐면 증명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증명 가능한 믿음이 있어. 근래에 대한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하려면 어떻게? 9999년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믿음과 주장도 있죠. 이산의 신화를 보면. 또는 일반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증할 수 있다, 검증 불가능하다 두 가지 갈리고요. 또한 메타피지컬 빌리프라고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어. 이게 뭐냐면 such as existence and nature of God이야.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종교를 생각하지 말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판별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초월적이라는 표현 내가 방금 얘기했지. 초월적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현세에 있는 인간이 이걸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럼 감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 글이 되게 그 과학적 논지랑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하나 알아도 이 글과 직접 관련 없는 글인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야. 얘들아,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지. 왜 아니야? 과학적 명제가 아닌 건 알겠지? 왜 아니에요? 반증을 못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존재한다는 증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꼭 기억해둬야 돼. 과학적 명제는 반증 가능성이에요. 반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증이 불가능하지. 이 두 개 다 시기상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인지적인 문제에 의해서 반증이 불가능해. 이 반대 걸 증명할 수가 없어.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반증한 거지. 결론 지구 평평한 거에 반증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형이상학이라 하거든요. 형이상학은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뭐냐면 형태를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형태에 보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이라고 하는 건 물질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present considerable challenge, 상당한 양의 도전이라는 거죠. in generating evidence, 증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들어요.
힘들고. 모두가 is willing to use the true criterion. 어떤 그 관련된 거에서 그 모든 사람이 사용할 증거를 만든, 즉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은 사실은 반증할 수가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 거는 반증할 수 있는 걸 얘기하지. 그럼 이걸 주제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 이건 주제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반증할 수 있는 게 있고 반증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것만 나오면 돼요. 핵심에서는. 큰 내용이 없는 글이야. 알겠지만. 확인해보고. 어쨌든 핵심적인 건 뭐의 유무지? 뭐의 유무지? 뭐가 있다 없다? 바로 objective evidence.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지문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보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머릿속에서. 다만 어떤 믿음이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testify 또는 verify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testify, verify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오케이? 확인해 보세요. 이거 꼭 한번 독해해 봐야 돼요. 잘 안 들어오는 글이야. 정보가 별로 없어서. 자, 그 다음에 40번 질문 가봅시다. 한번. 40번 가봅시다. 자, at the University of the Iowa,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간단하게 보여줬대. 즉 뭐야?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지. 숫자를 보여준 거야. 그럼 여기서 학생들은 당연히 실험 대상일 거예요. 뭐냐? They had to memorize. 그들이 기억해야 될 어떤 숫자에 대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럼 다음에 they는 누굽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offered, 제공을 받았습니다. The choice of either a fruit salad. 뭐야? 아니 문제 보통 기억하란다 하면 뭘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도 않고요. 음식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either the fruit salad라고 해서 이 과일, 즉 과일 샐러드나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란다고 했어. 그럼 보통은 야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 먹고 샐러드 좋아하는 샐러드 먹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죠. 숫자 기억하기야. When the number student memorized was. 자, 그 기억해야 될 학생들의 숫자가 7디지트, 7글자. 보통 7글자면은 여러분 핸드폰 번호 글자 수가 일반적으로 한 8자리잖아 그거는. 7자리가 아니라. 야, 요즘에 8자리, 옛날에는 11자리였어요. 왜냐면 010, 011, 017 다 달랐거든요. 요즘 그나마 나아요. 그러면 63%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했대. 그러면 초콜릿 케이크가 의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루트 샐러드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이번에는 2개야. 단지 2개. 봐봐. 2개가 많은 숫자야 적은 숫자야? 적은 숫자 증거는 2개가 아니라 저스트에 있어요. 저스트에 필자의 의지가 들어갔어. 이게 필자의 의도가 들어갔어. 단지, 겨우 2개의 단어를 기억하라고 요구받으면 59%가 옵트. 이 옵트라는 말에 선택하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뭐야? 옵션이 명사형이야. 동사야 옵트가. 그래서 플루트 샐러드를 선택했대요. 그럼 여기 글에서는 어쨌든 선택이란 표현이 핵심이지. 그럼 선택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지. choose 말고 opt 말고 하나가 더 있죠. select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자, 보자 한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가 있어. 이따가 좀 나올 테지만 왜 초콜릿 케이크냐고 얘기했을 때 초콜릿 케이크가 더 달지. 일반 과일 샐러드보다. 그리고 영양가가 더 높지 않지. 근데 그런 음식이 땡긴다는 거야. 어려우면. 왜냐하면 밑에 결론만 얘기하면 굉장히 그게 충동적이게 좀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봐봐. 하나 저거만 더 봐. 미리 얘기할게. 자, 봐봐.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품사를 변형하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충동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그 초콜릿 케이크를 고르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충동적인에서 형용사. 선택은 명사를 써야 되거든. 어떻게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충동적 선택.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선택하다라는 동사 표현과 충동이라는 명사 표현이 지문에 나왔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품사를 변형해 쓰는 건 조심해 줘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서술형 연습할 때 이런 거 연습할 거야. 주어진 거를 보고 해당하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 위에 거랑 변형과 쓰시오를 연습할 거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한번 해봐야 돼. 자, 뒤에 가볼게요. 우리의 리플렉티브. 여기서 재밌는 건 리플렉티브와 리플렉시브가 다른 단어로 나와요. 신기하게. 리플렉티브는 여기서 이 주석 단어니까 미리 적어두면 숙고하는 이거든. 숙고하는 이란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considerate지. 깊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사려 깊고 thoughtful, 깊이 생각하고 어떤 느낌에서는 좀 reasonable, 합리적이며 이런 단어류겠지.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이런 계열의 단어일 거란 말이야. 그죠? 또는 어떤 느낌에서는 굉장히 planned, 계획적이고 계획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 뇌는 안 돼요. 뭐냐? 프루트 샐러드, 과일 샐러드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분명히 알지. 근데 리플렉시브라고 나오거든요. 얘는 뭐냐면 반사적인으로 나와요. 얘가 아까 얘기하는 충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거? 그래서 직관적이고 충동적이니까 impulsive. 여기서 impulsive 나오는 거야. 아니면 직관적이니까 intuitive. 조심할 건 이거 좋은 플러스 의미는 아니야. 여기서는 일단 반사적인 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되게 뭐랄까 생각 고민 안 나오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좀 즉흥적이라 그런가? 그치? 그래서 프롬프트까지 즉흥적에 이런 뇌는 뭐야? 부드럽고 패트닝. 그러니까 패트닝은 지방이 많다는 거.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를 더 욕망한대요.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단 거 땡기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단 거가 신선한 과일 맛 단 거? 초콜릿.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뭐 악마의 초콜릿이라고 뭐 있던데. 누텔라? 뭐 있는데? 몰라. 나 안 먹어봐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짠 거 좋아해서 단 거 안 좋아해서. 그거 땡길 때가 있대요. 그러면 아주 과도하게 단 거. 아니면 이거 어때? 굉장히 기분도 꾸리꾸리한 날 크림 파스타. 끔찍한데 진짜 미치도록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가 있대요. 사람마다 있지. 그럴 때 있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가 어떨 때야? 잘 보면 어떨 때야? 그런 자극적인 거 원할 때가 어떨 때? 아니면 엄청나게 매운 거 막 신기를 불장복 이런 거 땡길 때 뭐가 받았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숫자를 나한테 7개를 외우게 해? 아우 스트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2개 때는 그렇지 않는데 가보면 만약에 리플렉티브에서 여기서 숙고하는이죠. 숙고하는 뇌가 busy figuring something else out.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바깥으로 알아내는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바쁠 때 예를 들면 try to remember 7-digit number. 무슨 말이냐? 숙고하는 뇌가 바빠요. 요 디지털 넘버 숫자 같은 걸 막 확인하느라고. 그러면 충동이 쉽게 이긴대. 이 말 이해가? 여기서 충동은 뭘 의미하는 거야? 리플렉시브를 얘기하는 거죠. 리플렉시브한 뇌가, 즉 반사적인 뇌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반응하는, 즉 이렇게 열심히 숙고하는 뇌는 바쁘거든요. 단어 외우느라고. 반면에 if we were not to thinking toward about something else,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할 때일까? 7개 외울 때, 2개 외울 때. 2개 외울 때. 두 단어 외울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단어 외우는 거와 같이 디스트랙션.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거 반대니까. 왜냐면 사람 눈은 두 가지 동시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뇌 정도 외우면서 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리플렉티브 시스템이 감정적인 충동을 부인할 수 있겠지. 여기서 말은 부인이지만 이기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플렉시브 사이드, 이 반사적인 측면에서 원래 힘들면 단거나 고열량이 땡기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차가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되게 심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이 땡겨요. 반사적인 작용에 의해서, 감정적인 거에 의해서. 그지? 근데 그거를 억제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2개 외울 땐 아직 정신 차리고 있거든. 7개를 바쁘지. 바쁠 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 하겠냐. 끝나요? 그 질문이? 끝나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요 질문 얘기를 보면. 그래서 2개를 갈리게 해야 되고요. 요 한쪽으로는 숙고한다, 이성적이다, 굉장히 시간 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즉흥적이다, 감정적이다, 충동적이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2개에 대한 대결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시험 문제 풀 때는. 그거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뭐 이긴다 아니면 뭐 상쇄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 중에 상쇄시키다는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영어로 일단 상쇄하다. 오프셋이랑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뉴트럴라이즈라는 표현이 있겠지만 얘는 좀 잘 안 쓰이고 이 표현을 기도해야 돼. 오프셋이라는 표현 기도해. 상쇄란 말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없애다는 느낌보단 반대께 나와서 제로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상쇄시키다는 표현을. 여기는 지금 충동적인 감정이 상쇄해지. 여기 지금 2개만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하는 깊이 고려하는 뇌가 상쇄시켜버리지. 근데 7개를 외울 때는 그 여유가 없으니까 상쇄하지 못하고 지는 거야. 그러면 이기다 지다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기다가 윈 말고 딴 거 혹시 아는 거 있어? D로 시작하는 거. 이 단어가 중요해. 이기다인데 뜻을 그렇게 안 내었어. 이거 뭐라고 외웠어 뜻을? 뜻 뭐로 외웠어 이 단어? 패배? 잘해야 돼. 시키다야 하다야. 자, 누가 이겼어? 헷갈린다. 누가 이겼어요? 패배라는 거 기억해. 누가 이겼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A가 이겼어? B가 이겼어? A가 이겼어. 패배시키다야. 조심해야 돼. 패배시키다야.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윈하고 똑같아. 디비트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 표현하면 되게 헷갈린다 보면 조심해 줘야 돼. 까지 확인해 보면 요 지문도 괜찮은 지문이야. 다음 넘어가 봅시다. 한번 21번 가볼게요. 이제 6월달 거 넘어왔어요. 이제 화요일 날에 지금 문제 좀 푼 거 부족한 친구들은 화요일까지는 다 풀어 있어야 돼요. 그게 화요일 기준이에요. 오늘까지는 그 문제 푼 것 말고 선생님이 연습한 거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더 남아서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자, 21번 가볼게요. 6월달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한번. 21번 지문인데요. 자,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성자의 우화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럼 기본적인 우화는 이야기죠. 항상 알겠지만 모든 이야기는 이야기의 뭐가 핵심이야? 레슨. 교훈이 핵심이에요. 그게 뭔지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위대한 성자인데 who would lead his fellow. 그의 명상으로 그의 어떤 추종자들을 이끈 어떤 성자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아마 젠 나온 거 봐서는 그 승려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 이게 젠이라고 읽지만 우리말로는 선이라고 읽거든요. 이거를 선불교라고 들어본 적 있어? 참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불교 얘기야. 명상 얘기야. 그러니까 Just as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그들의 어떤 이런 그 명상의 순간을 놓쳤을 때 얘기하는 건데 They would be disturbed. 그들이 방해를 받았어요. 고양이에 의해서. 고양이가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그
사원을 지나가는데 미유잉 뭔지 알죠? 고양이가 외국 고양이 이렇게 우나 봐요. 미유잉 우나 봐. 이렇게 울면서 그리고 모두를 귀찮게 하면서. 근데 길에 있는 고양인데 되게 그 친화성이 높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냥 이리 와면 이리 와요. 그 고양이 특유의 부비부비하는 거 알지? 그 목털 부비하는 거 그걸 해요. 그 추룹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그죠? 고양이가 그런 고양이도 많아. 저래도 많겠죠 분명 그런 고양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 고양이가 어떤 요소야? 명상에 대한 방해 요소로 나타나는 거야. 방해. 그럼 기본적인 핵심은 방해지. 제일 중요한 건 방해죠. 그래서 disrupt 말고 다른 방해란 표현 중에 hinder라는 표현이나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막 방해해서 못하게 한 느낌보다는 좀 뭐랄까 그럼 건드리고 좀 짜증나게 하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 irritate도 괜찮아요. 보면 짜증나게 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이 의미라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disrupt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의미거든요. 실제 보면은. 고양이가 야 방해해봤자 얼마나 방해했겠어 스님을. 그잖아. 하셨겠어 이렇게 보면?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집중 못하게. 그렇다면 집중 못하게 하는 거니까 딱 좋은 표현 나죠. 뒤로 시작하는 거. 디스트랙트까지 가능하겠지. 집중이 안 되게 해요 고양이가. 보자. The saint. 그 성자가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를 벗어난 것들이 많아. 그게 무논리라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선문답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거 뭐야 윤사 시간이나 배웠을 텐데 선문답이라고 해서 화두 이런 표현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안 가르쳐줘요. 이쪽에서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던져줘요. 운을 띄워주는 거야.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간단한 솔루션 뭐냐? He began to tie the cat. 고양이를 묶은 거야. To the pole. 여기 있는 기둥에다가 뭐 한 동안에? 계속 그러면 동물학대죠. 설마 그 알겠지만 그 자비의 화신들께서 그러려 알겠죠. 참사하는 동안만 고양이를 묶고서란 얘기야. 기둥에다가 이렇게. Solution quickly developed. 그거는 하나의 뭐가 됐냐면 의식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서 있는 얘기의 심플 솔루션의 이 심플이 진짜 계속 그런 율법 같은 거야? 아니지. 하나의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우리 그 임시 변통이라고 하나? 그런 변통을 봤어? 임시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템포러리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지속적인 의식으로. 어떻게? tie the cat. 뭐야? 맨 처음에 고양이를 묶은 다음에 참선은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알겠지만 그 위대한 성인들의 말들은 다 왜곡되죠. 기본적으로. 실제 가면 그런 말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성인들이. 그러니까 뒤에 제자들이 글을 때 성인들이면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이 길을 세 발자국 가다가 멈췄어.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는. 아니야 힘들어서 그런 거 신고야 잠깐 신고야. 근데 세 발자국 하고 쉬었다. 이렇게 적어온단 말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성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when the cat 그 고양이가 결국에 자연사를 했으면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바로 고양이가 자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를 하도 계속 묶으니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종교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여기서 이게 왜 위기인 줄 알겠지? 여기가 어디야? 불교란 말이야. 고양이가 죽었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석하는 고양이가 죽었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 문제가 들어가. What were followers supposed? 그 다음 뭐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알겠지만 이거는 고양이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때? 굉장히 이걸 의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융통성이 없지 않아? 그치?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딱딱한 그러니까 완고한 정도의 의미랄까? 그래서 리기드라는 표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고정된 의미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우리말로 적을게요. 뜻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좀 뭐랄까? 융통성 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정반대 표현이 플렉서블이거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 리기드라는 표현의 의미가 자체가 선생님이 의도하는 게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어떻게 걔가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있냐고요. 뭐 없이 고양이를 그 막대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없이. 이거 트라잉 아니야? 타잉이야 이거? 묶어 놓는 거 없이. 그 스토리가 일러스트레이트.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뭔가 보여주는 계열, 설명하는 거니까 demonstrate, describe. 뭐라고? invisible rules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규칙. 즉 여기서 얘기했던 그 리추얼 알지?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근데 보이지 않다는 거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가? 보이지 않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 딱딱한 거. 그래서 these are habit. 이런 건 습관이고 행동인데 야 여기서 선생님이 딱 하고 싶은 말 딱 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되게 아까 가르쳐준 거랑 비슷한 의미지. 딱 나왔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봐봐. rigidified. 어렵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단어가. 이 단어 맞는 거부터 보자. rigid 알지 이 단어. 여기에 rigid에다가 ify를 거쳐서 엄격하게 하다란 표현이지. 거기에 pp를 써가지고 돌려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단어가. 그러니까 rigid를 알아둬야 돼요. 분명히. rigid를 알아둬야 돼. 딱딱한이라는 표현. rigidify. 그래서 불필요하게 엄격하게 돼버린 이란 얘기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는 제일 좋은 표현은 이거지. 개인 좋은 표현은 이 표현이야. inflexible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반대 표현이지. 유연하지 않은 규칙으로 만든 이런 습관과 어떤 행동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래의식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뭐 한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한 다음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그렇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말이야. 우리 허례허식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Although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여기선 적혀있는 규칙인데 우리가 명문화라는 표현을 쓰거든. 즉 적혀있는 글 있지. 적혀있는 규칙 같은 경우는 즉 비지블이야. 보이는 규칙들은요.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규칙은 더 완고하대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그게 규칙이라고 정해지면 왠지 그 규칙을 일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 같이. 근데 그 규칙이 무형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은근히 눈치 보여주는 거 있지. 그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좀 느끼게 돼요 그거를.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 이거 좀 되게 진짜 웃긴 거야. 나 진짜 웃긴 얘기야. 그 혹시 깔깔이라는 옷 알아요? 깔깔이라는 옷? 그러니까 노란 색깔 이래가지고 손목 같은 건데 그 추워서 안에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거 어떤 바깥에 외투 앞에 있는 깔깔이라는 옷이 있어. 아마 군대 가면 느끼게 될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옷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바깥에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무형의 규칙을 만들었어. 체육관에. 우리 그 생활하는 생활관 내에서 짝대기 4개 전까지는 이걸 바깥에 입으면 안 돼. 이게 법령에도 없는 거야, 알겠지만. 근데 무언으로 압박해. 근데 그걸 누가 눈치 없이 짝대기 3개인데 입고 돌아다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거를 무형을 적어 놓은 거야, 보면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 군대 가면 수컷들이 이게 계급대에 따라서 뭔가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권력의 상징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요 짝대기 4개와 3개의 차이는. 그래서 넌 나와 달라. 넌 내 급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례허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를 닦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기. 치사한 거. 이런 거는 짝대기 3개는 되고 3개는 안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는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하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해 갔죠? 그래서 그것들은 사일런트 킬러다. 왜 킬러라는 표현을 보셨을까? 고양이를 죽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적어둘래? 여기서 원문이 끝나지 않고 원문은 한 줄이 더 있어 실제. 원문 한 줄 더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Constrain our thinking. 우리 생각을 억제하고
and keep us inside an invisible fence. 이 표현을 적어두세요. 결론적으로 규칙, 여기서 말한 허례허식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참고로 이걸 가르쳐준 사람도 진짜 이거를 하게끔 얘기했을까? 아니야, 그걸 깨라고 얘기했어요. 깨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교의 여러 가지 화두지죠. 선사들, 이걸 선사라고 하거든요. 이 선을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참선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선사들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무문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처음 들어볼 거야. 문이 없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없는 문이야. 말 좀 이상하지?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틀 같은 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자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중에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요거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나올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인비저블을 오버하면 여기까지 가버린다? 잘 안 나올 건 할 것 같아. 인비저블을 더 가면 여기까지 나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팬텀. 유령이요. 유령이라고 하지만 실제 말하고 싶은 거 허상일 거야. 그냥 말대로. 그래서 어떤 틀이나 어떤 허상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여러분이 불교 공부할 때 배우는 무상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상이 없다라고 해서 좀 깊이는 안 들어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근데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애초에 처음에 선사가 얘기했을 때 진짜 고양이를 묶으라고 하는 게 해안이었을까? 아니야. 시끄러우면 묶어보던지.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구나. 큰 스님께서 의미를 주셨거든. 가르치셨거든. 해서 이걸 규칙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죠. 사찰에서 고양이가 죽으면 큰 문제예요. 알겠지만, 그거는. 죽으면 어떡해요. 불교에서. 절에서. 그렇잖아. 그 개미도 안 죽이려고 콩콩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스님들인데. 그잖아. 어떡할 거야, 고양이를 죽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연사예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야. 자연사야. 내추럴 됐으니까. 자, 확인해 보시고 요 내용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3번 가봅시다. 한번. 자, 23번의 포인트는 창의성인데 얘들아,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때 크리에이티브라는 표현 알지? 이거 동의어 뭐라고 알고 있어? 이거 아니야? 우리는 요 두 개 거의 같이 보지 않니, 보통은? 근데 이 글은, 아니란 얘기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거에서 더 한 발자국 간 개념이래.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상력이 더 큰 범위일 거야. 거기 안에서 더 갖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개인적인 과정이고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인터널, 내적인 어떤 의식에 대해서인데 간혹가다 혼자서 되게 재미있는 상상하고 흑 우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건 남과 공유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혼자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유해요 혹시? 상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창의성으로 발현돼야 돼. 창의성은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일 거야. 이게 해당하는 게.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야. 굳이 이런 표현 왜 나왔을까? 참고로 lying은 lie에서 왔지. 누워있다란 뜻이야. 눕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motionless하게 이때 침대에서 in a fever of imagination. 상상력의 어떤 열기에 침대에 놓여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거를 알지 못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즉, 뭐 한 거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다. 그리고 모션리스는 왜 나왔어요? 뭔가 하는 게 아니지. 가만히 있는 거지. 즉, 모션리스에서 뭘 얘기해? 어떤 비헤비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했으면 모션이겠죠. 그치? 무빙이겠지. 모션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따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뒤에 보면 자, private imagination.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그 전혀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여기서 결과를 잘 보세요. 결과에 consequence도 있고 result도 있지. 근데 왜 굳이 outcome을 썼을까? 의도가 있어. 밖으로 나온 거거든.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outcome을 결과 말고 원뜻은 산출이라고 써요. 인풋이 투입이고 인풋의 반대가 이제 그러니까 아웃컴이거든요. 바깥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지. 안에만 갖고 있는 상태야. 내포한 상태야. 바깥으로 표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문의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presentation. 이게 표현 표출이거든. 또는 expression. 이게 표현과 표출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거라면 리얼라이제이션까지. 하나의 이걸 현실화가 아니고 실현으로 보자. 실현. 바깥으로 내 생각을 이미지닝 하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창의성인 거지.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상상력이 끝난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돼야 창의성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창의성은요, 더즈한데. 그래서 더즈는 뭘 얘기하냐? 왜 갑자기 뜬통이 나왔어, 더즈가? 이거 참고로 이 점은 틀려요. 왜냐면 얘가 정확히 기명이 뭐야? 해즈구나. 해즈. 정확히 이걸 봤기 때문에, 정확히 이 얘기를 봤기 때문에 더즈에서 대동사로 쓴 거야. 위에 문장에 있는 동사 그대로.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을 포함해요. 머릿속으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It would be odd to describe. 자, 이렇게 묘사하는 건 이상해요. 뭐냐? 창의성인 누군가인데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까 나왔던 모션리스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inactive.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활동을 하지 않은 창의성인 사람을 묘사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단어가.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일까? 딱 안 떠오르는데 뭐가? 제가 뭐 말하려고 했다가 딱 안 떠. 오케이. 밥 세 공기 먹는 소식가. 이런 느낌이잖아. 안 맞잖아요, 두 개가. 그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to call somebody creative. 그래서 누군가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제안을 하냐? They are actively producing. 뭔가를, 그렇지, 이 단어 나올만 하죠.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아주 in a deliberate way. 아주 되게 기발한 방식, 굉장히 정교한 어떤 방식으로, 열렬한 방식으로 어떤 거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people are not.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봐봐. 추상적인 상태에서는 창의적이지 않대.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단계지, 일단. 그래서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어떤 거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있대. 무슨 말이냐? 창의적이래. 자,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봐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뭔가 구체화된 어떤 것이지. 얘만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에선 창의성이 있지 않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창의성은 그래서 상상력을 뭐로? 일로 바꾸는 거야. 뭔가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태가 있는 그 무언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에선 창의성은 적용된 또는 실현된 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pply 대신에 realize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 표현이 나오는 거야. 맨날 realize가 깨닫다 말지. 이게 실현하다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겠어? concrete.
구체적인 거겠지. 그 참고로 콘크리트가 이 구체가 어디서 나냐면은 너희 혹시 구상이라는 표현 알아? 구상. 구상하다의 구상이거든. 상을 떠올리는 거지. 구체적인 상을 모양을 떠올리는 거지. 추상은 그게 없는 거고 그 모양이 없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를 구상한다는 표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걸 한번 해볼게요. Newspaper report out to start their story days. 자, 뉴스 스토리. 이거는 사실은 이 원래 앞문장에 하나가 있어. 핵심적인 단어는 리드거든요. 이게 리드가 나올 텐데. 자, 이 뉴스 그 리포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면요. To start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정보로 시작하되.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정보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어떤 느낌에서는 도입 부분 또는 초기 이런 표현이 나올만 하지.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first를 받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initial이나 아니면 도입 부분이라는 의미의 introductory. 도입 부분 얘기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좋아요. 초기에 좋은 걸 배치하는 거야. 중요한 것을. 그래서 첫 문장, 우리가 첫 문장을 리드라고 하거든요. 이 리드를 contain a most essential,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의 요소를 포함시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신문기사로, 리포터로 하면 리드인데 신문기사로 하면 뭘까? 헤드라인이죠. 너희 알겠지만 뉴스를 보면 리포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부터 얘기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어디서 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사건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도입 부분에 다요. 왜 그럴까? Good lead. 그래서 좋은 리드는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굉장히 정보를 내포하고 함축적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함축하고 있어요. After lead, 그 첫 번째 문장, 첫 문장 이후에 정보가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덜 중요한 정보가 해서 더 그 정보의 중요성의 순위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대요. 사실은 맨 첫 문장이 중요해.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이걸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요. 인버티드 피라미드 뭐예요? 역피라미드 구조. 첫 번째 문장에 정보량이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정보량이 제일 많은 거니까 역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야. 자,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게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면이지. 이게 가장 위에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도입 부분에 굉장히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인상 깊은 정보들이 도입 부분에 배치가 돼야 돼요. 정보를 볼 때는. 왜 그럴까? 이것은 리더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리더한테도 굉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No matter what the reader attention span. 자, 이 독자의 집중력의 양이 얼마나든지 간에 또는 whether she read, she는 독자예요. 그냥 여성으로 상정한 거야. 그 독자가 read the entire story, 전체를 읽든 아니면 read 첫 문장만 읽든 inverted primer, 그 역피라미드 구조는 그녀가 얻는 정보를 최대화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도입 부분에 있는 거 정보를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잘 활용되겠지. 그런 얘기라면 맥시마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미니마이즈가 아니라. 오케이? 여기서는 최대화한다는 얘기가 직역이 되지만 실제 의미는 정보를 잘 활용하게 해준다는 식으로 또는 정보에 대한 최적
최적화된 어떤 정보 처리를 제공하는지 이런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아. 맥시마이즈라는 표현에서. 오케이. 자, think of alternative. 그 대안적인 거 생각 한번 해보래. 만약에 뉴스가 미스테리처럼 쓰였어. 여기서 미스테리는 뭐야? 드라마틱 페이오프 인 더 에드인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미스테리 드라마는 언제 한번 전율이 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 와요, 항상? 엔딩 부분 아니야? 그잖아. 모든 어떤 미스테리 하는 거는 다 엔딩에, 스릴러는 다 엔딩에서 그게 뭐가 전율이 오지. 그럼 뉴스도 마찬가지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야, 만약에 뉴스가 이렇게 미스테리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드라마틱한 보상을 주면 독자들인데 who broke up the mid story. 뭐야? 중간 이야기를 깨버린, 중간 이야기를 생략해버린 독자들은요, 당연히 포인트를 놓치겠지.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핵심적인 걸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굉장히 강력한 흥미를 끊는 거죠. 여기서는 강력한, 이제 이 의미가 들어가야 되거든. 물론 알겠지만 강력하다고 해서 스트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많다는 의미에서 인포머티브도 괜찮아. 이게 정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꼭 하나 말하고 싶은 어떤 거는 이런 거야. 이 컴펠링이란 표현이, 너 이거 나오면 맨날 너 어떻게 외울까? 맨날 강요하는 으로 외울 거지, 이거. 그러지 좀 마세요. 이 컴펠링이 스트롱이라는 의미가 있어. 컴펠링이 이 스트롱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 컴펠링이. 꼭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이 뭡니까? Imagining, waiting until the last sentence of the story.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걸 상상해보라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whom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야, 그 선거 있잖아. 이 선거가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 찾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면 슈퍼볼이라든지 그 슈퍼볼에 해당하는 경기에서 누가 이기는지 마지막까지 기다려 상상해보래요.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중간도 아니고 미드 포인트도 아니고 엔드도 아니고 퍼스트, 도입 부분, 인트로덕토리, 이니셜, 요 도입 부분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놔두는 게 더 맥시마이즈, 독자로 하여금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위치다라는 거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